저는 내과 의사로 4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질병을 보아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폐가 서서히 약해지는데도 본인은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몸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폐 기능이 떨어지면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마지막 10년이 편안할 수도 있고 반대로 숨쉬기조차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대부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겨버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 것 같다.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다가 숨이 차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많은 분들이 이상을 느끼지만 이미 폐 기능은 상당히 떨어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50세 이상이시라면 지금이 바로 폐 건강을 지키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로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댓글창에 폐건강이라고 한 번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은 한마디지만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건강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침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특히 날씨가 변할 때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침이 나면 그냥 감기이거나 계절 때문이라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침이 8주 이상 계속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8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은 만성 기침으로 분류됩니다. 이 단계가 되면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라고 보셔야 합니다. 폐나 기관지에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고 기도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피로나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꼭 한 번씩 기침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래가 조금 나오기도 하고 목이 칼칼하다고 느끼지만 그냥 날씨가 건조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증상이 몇 달, 몇 년씩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방치된 기침이 점점 더 깊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관지에 염증이 쌓이거나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면서 숨쉬기가 점점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불편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아침마다 기침을 하는데 나도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폐가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꾸준히 드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생강도 먹고 도라지도 챙겨 먹고 있는데 왜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분명 몸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을 드시고 있는데도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그냥 먹기만 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재료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좋은 성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쓴맛이 싫어서 재료를 오래 물에 담가두거나 껍질을 깨끗하게 벗겨내고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속이 불편할까봐 적절한 시간과 방법을 지키지 않고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결국은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도 효과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많은 분들이 정보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방법은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것을 열심히 챙기면서도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고 결국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같은 재료로도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도라지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집에도 이미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약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반찬으로도 먹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라지는 반찬처럼 먹는 것보다 차로 끓여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생으로 무치거나 볶아서 드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폐와 기관지를 위해서는 따뜻한 차 형태로 자주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성질이 기관지를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안쪽까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크게 실수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라지 껍질을 깨끗하게 벗겨내는 것입니다. 쓴맛이 싫어서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껍질에 가장 중요한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껍질이야말로 도라지의 핵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껍질은 마치 약의 가장 농축된 부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버리고 나머지만 먹는다면 좋은 성분의 절반 이상을 놓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흙만 깨끗하게 씻어내고 껍질은 그대로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금 쓴맛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쓴맛이 바로 몸에 작용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실제로 진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도라지를 드신다고 하면서도 껍질을 다 벗기고 물에 오래 담가 쓴맛을 빼고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성분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본인은 열심히 챙겨 드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라지가 폐에 좋은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관지 점막은 점점 건조해집니다. 마치 물이 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지듯이 점막이 메마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먼지나 세균이 쉽게 달라붙고 그로 인해 염증과 가래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도라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라지에 들어있는 성분이 기관지 안쪽에 있는 점액 분비를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마른 곳에 물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점막이 촉촉해지면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던 가래가 점점 묽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침을 할 때 훨씬 쉽게 밖으로 배출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아 굳어버린 기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힘을 줘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조금만 넣어주면 부드럽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도라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막힌 배수구를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막혀 있을 때는 아무리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방법으로 흐름을 만들어주면 안에 쌓여 있던 것들이 한 번에 빠져나옵니다. 도라지는 기관지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자연적인 도우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입니다. 도라지를 껍질째 사용하고 따뜻한 차로 끓여서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방법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방법을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재료는 생강입니다. 도라지가 기관지를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생강은 그 길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강의 가장 큰 특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기관지와 폐 주변의 기운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답답하게 막혀 있는 느낌을 완화해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차가워지고 순환이 느려지면서 호흡도 점점 얕아지기 쉬운데 이때 생강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숨을 쉴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공기가 잘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폐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관지 주변 근육이 긴장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성분이 이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면서 숨기를 조금 더 편안하게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강을 드실 때 반드시 따뜻한 차 형태로 드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에 한 잔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몸의 순환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더 잘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후에 드시면 위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생강은 절대로 빈속에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성질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분들이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사 후에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따뜻한 물에 우려내고 여기에 꿀을 조금 넣어 드시면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꿀은 맛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목을 보호하고 기관지를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생강과 꿀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라지는 기관지 안을 촉촉하게 만들고 가래를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생강은 좁아진 숨길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정리하고 하나는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꾸준히 실천하시면 호흡이 한결 편안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몸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사 후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 72세이신 분이었습니다.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고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숨이 차고 기침이 계속된다고 하시며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몇 달을 그냥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숨이 차오르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심해졌습니다. 아침마다 기침도 계속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진을 하면서 생활, 습관을 자세히 여쭤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 선생님께서 도라지와 생강을 챙겨 드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시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라지는 껍질을 모두 벗기고 쓴맛을 빼기 위해 물에 오래 담가 두셨고 생강은 공복에 드시는 날도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좋은 성분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효과가 줄어들거나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라지는 껍질째 차로 끓여 드시고 생강은 반드시 식사 후에 따뜻하게 드시도록 방법을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약 2주 뒤에 다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얼굴 표정이 처음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숨쉬기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몸은 올바른 방법을 만나면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박 선생님처럼 특별한 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재료를 올바르게 사용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라지와 생강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효과를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더 깊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재료가 바로 감초입니다. 감초는 예전부터 여러 한방 처방에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른 재료들의 성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몸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감초는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도라지는 좋은 재료이지만 성질이 강한 편입니다. 기관지를 자극하면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목이 따갑거나 속이 불편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이런 느낌을 더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감초를 함께 사용하면 그 자극을 부드럽게 감싸주게 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성격이 강한 두 사람이 있으면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중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감초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강한 성질을 완화시키고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감초 자체에도 중요한 작용이 있습니다.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기관지 안에서 이미 생긴 자극이나 염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역할을 합니다. 도라지가 가래를 정리하고 길을 열어주면 감초는 그 안을 부드럽게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라지를 차로 끓이실 때 감초를 함께 넣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도라지에 감초를 조금만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맛도 한결 부드러워지고 목 넘김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드시기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조화입니다. 한 가지 재료만 강조하기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함께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도라지와 감초를 함께 사용하면 자극은 줄이고 효과는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지만 의외로 놓치고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따뜻한 물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폐 건강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한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중요성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른 걸레로 바닥을 닦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먼지가 잘 닦이지 않고 오히려 공기 중으로 날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물을 적신 걸레로 닦으면 어떻습니까? 먼지가 바닥에 붙어서 훨씬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우리 몸 안의 기관지도 이와 비슷한 원리로 작용합니다. 기관지와 폐 안에는 아주 작은 털과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움직이면서 먼지와 이물질을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주변 환경이 촉촉해야 합니다. 몸 안이 건조해지면 이 움직임이 둔해지고 이물질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더 좋습니다. 따뜻한 물은 기관지를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안쪽까지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기관지를 긴장시키고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누어 조금씩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사이사이에 한 컵씩 나누어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동안 기관지가 계속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폐가 스스로 깨끗해지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물을 마시는 방법을 조금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분명히 몸의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운동과 호흡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줄어들고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호흡도 얕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숨을 쉴 때 생각보다 깊게 호흡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 위쪽으로만 짧게 숨을 쉬는 습관이 생기면 폐의 일부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점점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쓰지 않는 근육이 약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폐는 점점 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폐도 움직여야 건강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한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하루에 약 30분 정도,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힘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땀이 날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지속입니다. 이렇게 걷기를 하면서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금 더 깊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연습을 하시면 폐 전체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호흡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 과정을 쉽게 표현하면 잠자고 있던 폐를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충분히 사용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숨쉬기가 점점 편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루 30분 걷기, 그리고 조금 더 깊은 호흡. 이 두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폐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가볍게 몸을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한 가지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바로 폐 건강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숨을 오래 참을 수 있으면 폐가 건강하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정확한 기준이 아닙니다. 숨을 오래 참는 것은 폐 활량의 일부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실제 폐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기를 얼마나 오래 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내쉴 수 있느냐입니다. 이 부분이 폐 기능을 판단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선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풍선 입구가 넓으면 공기가 한 번에 빠르게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입구가 좁아지면 공기가 천천히 나가게 됩니다. 폐도 이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기관지가 좁아지거나 막히면 숨을 들이마시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해도 내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숨을 최대한 들이마신 뒤 첫 1초 동안 얼마나 많은 공기를 내보낼 수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이 수치가 폐의 상태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폐의 나이와 기능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숨을 오래 참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느끼는 것과 실제 폐의 상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침이 오래 지속되거나 숨이 차는 느낌이 있다면 반드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한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올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주방에서 발생하는 연기입니다. 특히 기름을 사용해서 음식을 할 때 나오는 연기가 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냄새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매우 미세한 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해로울 수 있습니다. 생선을 굽거나 고기를 볶을 때 발생하는 기름 연기는 폐 깊숙이 들어가서 자극을 주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폐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매일 주방에서 이런 연기를 들이마신다면 그건 역시 폐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꼭 실천해야 할 방법이 있습니다. 음식을 하실 때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서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환풍기나 후드도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리를 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끝난 후에도 일정 시간 환기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폐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렵지 않은 방법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주방 환경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면 좋을지 구체적인 생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입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시기 바랍니다.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지고 기관지도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이때 따뜻한 물을 마시면 몸 안을 부드럽게 깨워주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습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는 무리하게 많은 것을 드시기보다 몸 상태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마치신 뒤에는 생강차 한 잔을 드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식사 후에 따뜻한 생강차를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기관지가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숨쉬기가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물을 조금씩 나누어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것이 기관지를 계속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습관만으로도 폐가 스스로 정리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를 정리하는 의미로 도라지 차를 한 잔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도라지와 감초를 함께 끓인 따뜻한 차는 하루 동안 쌓인 자극을 부드럽게 정리해 주고 기관지를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잠들기 전 몸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잠자기 직전에는 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밤중에 자주 깨게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이는 오히려 몸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약 2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를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간단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몸의 리듬이 점점 안정되고 호흡도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래의 색깔과 기침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래의 색깔입니다. 맑고 투명한 가래는 비교적 가벼운 상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시적인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래가 노란색이나 탁한 색으로 변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몸 안에서 염증이나 세균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집에서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래가 갈색이나 어두운 색으로 보인다면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색은 기관지나 폐에 더 깊은 자극이 있었을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기침의 원인이 꼭 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침이 나면 폐가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다른 원인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코에서 넘어오는 콧물이 목을 자극하면서 기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위산이 올라오면서 목과 기관지를 자극하면 기침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폐 검사에서는 이상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이 오래 지속된다면 한 가지 원인만 생각하지 마시고 코와 위장 상태까지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신호를 넓게 이해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코와 폐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기관을 따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는 코를 통해 들어와 기관지를 지나 폐까지 이어집니다. 이 길 전체가 하나의 통로처럼 작용합니다. 그래서 코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 영향이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코 안에 염증이 있거나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면 그 자극이 기관지와 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코막힘이나 콧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먼지나 알레르기 물질에 자주 노출되면 코 점막이 민감해지고 이로 인해 호흡기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기침이나 호흡 불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코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곧 폐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안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나 미세한 입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코와 기관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자주 환기를 시켜서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시고 바닥이나 가구에 쌓인 먼지도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구류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호흡기 전체를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코와 폐는 따로 떨어진 기관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길입니다. 그 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호흡의 시작입니다. 이제 실제로 얼마나 변화가 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십니다.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박 선생님의 경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이분은 특별한 고가의 약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지키셨을 뿐입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고 도라지와 감초를 함께 끓여 차로 드시고 식사 후에는 생강차를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걷기 운동도 이어가셨습니다. 이런 습관을 약 3개월 정도 유지하신 뒤 다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숨을 내쉴 때의 힘이 이전보다 분명히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느끼는 변화였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몸이 실제로 회복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이미 손상된 부분이 완전히 돌아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 하고 남아있는 기능을 충분히 살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꼭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만이 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올바른 생활 습관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몸은 언제든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과 꾸준함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폐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도라지와 감초입니다. 도라지는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고 가래를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감초는 그 자극을 완화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서로의 장점을 살리면서 훨씬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강과 따뜻한 물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도를 부드럽게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하루 동안 나누어 자주 드시면 기관지가 촉촉하게 유지되면서 스스로 깨끗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운동과 환경 관리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를 통해 폐를 충분히 사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안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를 줄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폐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도라지와 감초, 생강과 따뜻한 물, 그리고 꾸준한 움직임과 깨끗한 환경입니다. 이 모든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 차 한 잔을 제대로 끓여 드시는 것,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그 변화는 분명히 여러분의 몸이 먼저 알려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한번 남겨보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겠다는 다짐이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필요하실 것 같은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숨이 편안해지고 매일 아침이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십시오.